자, 계속 봅시다. 이번 시간까지만 OT 하고요. 추가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자고요. 계속 OT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불만이 나오죠. 이거 같이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 소개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먼저 한번 보시면은 여기 먼저 프린트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강의 소개는 넘어가. 이거는 2023년 대비 강의예요. 우리는 지금 2022년 8월 1일입니다. 오늘은 8월 첫날 1일인데 2023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고 군무원 시험은 보통 여름에 봐요. 보통은 7월 달에 보는데 좀 당겨서 6월에 본 적도 있어요. 8월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추가 채용은 없다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이고요. 강의 특징 보시면은 뭐 좀 전에 아까 제가 설명 다 했죠. 거기 7번 중요 표시합시다. 블로그.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예요. 네이버 블로그. 미리 하나 알려줄게요. 네이버 블로그 있어요. 블로그. 제가 두 개 운영해요. 네이버 블로그랑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유튜브 채널. 네이버 블로그는 이렇게 둘, 하나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어여 들어오세요. 절대로 이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은 뭐 수익이나 이런 걸 위한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요 네이버 칠드라나 여기 들어오세요. 네이버 블로그예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뭐 돼야 되냐면은 서로 이웃 돼야 돼요. 서로 이웃 신청하시면 돼요. 서로 이웃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서로 이웃 신청할 때 꼭 알아둡시다. 처음에 제가 블로그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처음에 블로그를 막 했어요. 블로그를 한 이유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오셔가지고 Q&A에다 질문하셔도 되지만 Q&A는 아무래도 좀 보면은 노트북 켜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질문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간단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는 그 댓글의 형식으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질문하기 좀 편해요. 근데 이게 질문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막 진짜 정말 별의별 것들이 많아요. 요즘엔 좀 많이 덜해졌어요. 특히나 또 이제 외부생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말 걸고 그래요. 막 쪽지 돌리고. 그래서 하나만, 그냥 아주 간단한 건데 하나만의 그런 필터링을 걸치기 위해서 잘 봐요. 서로 이웃 신청할 때는 뭐 서로 이웃 신청합니다. 현장 생경생 누구입니다.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는데 꼭 요거 하나 들어가야 돼요. 하이 클래스 수강생입니다.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하이 클래스만 들어가면 돼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서로 이웃에다가 하이 클래스 이래도 돼요. 알겠죠? 그냥 마지막 우리 하나만의 약속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 들어오시고 전혀 뭐 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급하게 제가 이번 주에는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소통할 때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올릴 때 쓰기도 하고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의 중에 제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잘못된 내용 설명할 때는 이제 정정 공지글을 올릴 때도 쓰고 있어서 이렇게 블로그 들어오시면 돼요. 저는 블로그 운영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니까 카페는 얘기할 것도 없고 단톡방은 안 해요. 알겠죠? 단톡방은 안 합니다. 저는 스타일상 단톡방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뭐 악플 해도 되는데 좀 악플보다는 좀 이제 좀 좋은 얘기 좀 쓰시고 그러면 좋죠. 유튜브는 이렇게 제가 문정호죠. 여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호는 국어왕. 아마 이 책의 표지에도 있죠? 책의 표지에도 있죠? 그쵸. 책 표지에도 다 있네요. 여기 보면은 책 겉표지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는 뭐 가입할 게 없어요. 거기 구독해 주시면 진짜 고마운 게 절대로 하늘에다 맹세코 내가 이거는 거기 수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구독자 수가 한 370명 정도 있어요. 많죠? 많아졌지? 그치? 근데 이게 공지 있잖아.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다 뭘 올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오시면은 전혀 다른 거 다 없고 다 국어 강의예요. 아니면 책 소개라든지 학습법이거든요. 절대로 거기 수익을 올리기 위한 거니까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다 보니까는 제가 뭐 몇 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올해 계획 같은 건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그거 있지. 영상을 안 올리고 공지글 쓰는 거 있잖아. 유튜브에. 그게 구독자 수가 500명이 넘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좀 구독 좀 500명까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수익이 단돈 100원이라도 들어오면은 다 여러분들한테 환원할게요. 알겠죠?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오시면 돼서 구독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추가 강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요것들도 어떻게 설명할지 알려줄게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거기 돼 있죠? 온라인 질문은 온라인 Q&A. 요거는 학원 홈페이지 거기 강의 들을 때 그 다음에 문정호 블로그 여기를 통해서 받습니다. 여기로 질문 받지는 않아요. 알겠죠? 여기로 질문 받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는 국어 기본서 강의 노트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1년 강의 계획은 이렇게 돼요.
알겠죠? 1년 강의 계획은. 요건 다시 뒤에서 얘기합시다. 다시 한번 요거 서로 이웃돼야 돼요. 서로 이웃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막 너무 집요하게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자료를 올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단어 분석 자료를 올렸었는데 당연히 서로 이웃돼야지 자료를 볼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이 서로 이웃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왜 볼 수 없냐고 막 학원에다 항의 전화를 하고 막 찾아오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학생 이리 와봐 해서, 예, 그랬더니 확인해봤더니 서로 이웃이 안 된 거야. 서로 이웃이 왜 안 됐나 했더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이웃 추가만 한 거예요. 정말로 뻘쭘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치? 클릭만 몇 번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얘는 뭐 가입할 것도 없다. 여기서 또 이거 용비어천가 강의 보러 왔다가 용비어천가 강의 30분 보고 나머지 2시간은 정말 먹방 봐야지. 그치? 그럼 안 되죠. 저는 주로 이제 뮤직비디오 많이 봐요. 뮤직비디오. 저는 좋아하는 가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청아 좋아해요. 청아. 신곡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의 순서, 여러분들 강의 순서 방향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이 순서는 강의 노트하고도 일치하고 책하고도 일치하는데, 강의 노트랑 강의 순서는 100% 일치해요. 100% 일치합니다. 강의 노트가 제 판서니까. 근데 이 책하고는 약간 다를 때가 있어요. 이 책하고 순서가 약간 바뀔 때는 왜 그런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다 의도가 있어요. 제가 강의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엔 언어와 국어 들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 꼭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은 어려운데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8월이죠. 분명히 말하지만은 8월 한 셋째 주나 넷째 주 되면은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올 거야. 처음 들어갈 때 어려움이 문법이에요. 문법. 하지만은 절대 문법이 여러분들 발목 잡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려울 때, 시작할 때 어려운 것뿐이야. 생각을 해봐.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국어를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어를 시 읽고 비문학 읽은 다음에 재밌죠? 이러면 좋은데,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이런 것들을 하니까 힘들 텐데, 이게 여러분들 발목 잡지 않아요.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문법 하다가 막 못 알아듣는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최대한 쉽게 가르쳐 볼게요. 그리고 최대한 반복 학습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도 이런 걸 더 봐라 이렇게 얘기도 해줄 거예요. 많이. 최대한 해볼 텐데 어찌 이해가 다 되겠습니까? 어찌 이해가 다 되겠습니까? 저는 한 예를 들면은, 공자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치? 공자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유교의 사상, 꼰대 아니죠? 뭐 인, 의, 예, 지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인이란 무엇이냐? 예란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답합니까? 몇 날 며칠 설명해도 안 되는 건데, 공자님은 근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다양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극기복예죠. 인이란 뭐야? 나를 이기고 예를 구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아요. 공부의 완성인 끝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를 이겨야 돼요. 아침에 피곤하더라도 일어나는 것. 합격을 하고자 한다면 나를 이겨야 돼요. 가장 궁극적인 거죠. 살을 빼고 싶어? 그럼 덜 먹어야지, 한 끼라도. 그치? 머리가 맑게 하고 싶어? 그러면 소주를 2잔 먹을 거 1잔만 마셔야지. 나를 이기는 극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예, 예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하지만은 나는 공자도 아니고, 공자님들도 논어에 보면은 수많은 질문에 대처를 해야 돼요.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로야 막 이런 부분도 나와요. 힘들 거예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텐데, 제 설명을 포함해서 유튜브에 내용도 있고 책에도 좋은 얘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품을 팔면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설명해 볼게요. 이 부분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뭐 단어의 형성, 맞춤법, 품사론이 표준어와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 문법 요소 같은 경우 시험은 골고루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 어쨌든 저는 이번에 뭐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 제 강의 작년에 들으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품사의 통용 못 알아들어도 돼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역시나 뭐 2문제씩 턱턱 나와줬어요. 이 부분을 다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고전문법 들어가고, 최근에는 고전문법이 훈민정음 들어봤어요? 뭐 용비어천가 이런 거 들어봤으니까, 그런 것처럼 고전문법이 최근에는 안 나왔어요. 2년 동안. 근데 2019년, 2020년까지 공개된 첫 해 때까지는 고전문법이 다량 내기도 했었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 하면은 처음에 한 이쯤에서 못 해먹겠다는 얘기가 살짝 나와요. 살짝 나오는데 그래도 할 만은 하는데 이제 맞춤법, 표준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뚜껑이 한번 확 열리는 거죠. 외워야 되니까. 다 외워야 되니까. 너무 쉬운 거. 하나만 맞을까? 두 개가 다 맞을까? 아니면 둘 다 틀렸을까? 설마 깡창은 없겠지. 미안해, 이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발음이 제대로 다 전달이 안 돼가지고 좀 우물우물할 때가 있는데 설마 깡창은 없겠지. 껑충은 여기다 쓰지 않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는 틀리거나 둘 다 맞거나 했겠지. 뭐가 맞고 뭐가 틀렸을까? 이번에 2022년 출제된 거예요. 기초 중에서도 이런 기초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깡충 뛰지만 깡충이 맞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맞춤법. 왜 그런가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원칙을 설명하긴 하겠지만은 외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맞춤법이라 그래요. 표준어도 있어야 되겠고. 그치? 표준어. 얘가 표준어일까? 얘는 표준어가 아닐까?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돼요. 다.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을 어문 규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한 130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그 항에 포함된 사례들은 대략적으로 한 5,000개 정도 사례가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5,000개니까 그 5,000개 단어를 언제 다 외워가 아니라 아는 게 그 중에서 3분의 2 절반이에요. 절반입니다. 설마 여기서 아까 이거냐 아니면은 그치? 이거냐 중에서 헷갈릴 수 있지. 하지만은 설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쉬운 것들이 절반 가까이를 이루고 설마 진짜? 그럼 순댓국 먹을 자격이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것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말이 5,000개지 5,000개를 다 죽어라 외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외울 건 외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여러분들 오늘 숙제 하나 줄게요. 제가 개강하는 날 꼭 주는 숙제예요. 당장 외웁시다. 빨리 외우는 게 좋아요. 한자는 내가 외우라고 했지만 아직 어떻게 외우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돼요. 다음 주부터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론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안 펴도 돼요. 지금 만약에 이론서를 구매하지 못하셔가지고 못 사신 분들은 아직은 안 펴도 되는데 또 이러면 이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왜 먼저 외우라고 하느냐. 이 정도 기본적인 짱구가 안 되면은 이거 말고 딴 거 해. 잘 봐요, 여러분들. 제 이름이 문정호예요. 본명입니다. 저는 가명이 아니에요. 아명이나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문정호예요. 각자의 이름이 다 있죠. 제 이름은 이제 여권이나 아니면은 그 로마자로 써야 될 때가 있죠. 외래어로. 제가 옛날엔 이렇게 했었어요. 많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참고로 요 사이에다가는 붙임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구체적인 건 나중에. 저는 넣어 볼게요. 옛날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누구지? 절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정자를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옛날에 로켓맨 하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김정은 막 이러잖아요. 아니겠죠? 그치? 아니에요. 하지만은 저는 성은 원래 쓰던 게 있어서 성은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는 써요. 하지만 원래는 얘가 맞죠. 왜 얘는 틀렸고 왜 얘는 아닐까? 그게 규정이 있어요. 그걸 로마자 표기법이라 그래. 얘를 이렇게 쓰는 것을 로마자 표기법이라 그래. 로마자 표기법. 정은 어로 가는 게 맞아요. 어는 이오로 갑니다. 이오로. 알겠죠? 얘가 이응이고 그냥 호는 똑같이. 어는 이오예요. 어는 유로 가지 않아요. 이러면 미국 사람이 문중후 이렇게 읽지 문정호로 읽질 않거든요. 참고로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대로 편히 쓰면 돼요. 개인의 이름은. 원래는 김씨는 GIM이 맞지만 이렇게 KM으로 써도 돼요. 알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 보면은 김치볶음밥. 그치? 이거 김치볶음 너무 어렵나? 불국사. 그치?
광화문, 한라산 이런 것들은 써야 되는 규칙이 있겠죠. 그 규칙이 어디냐? 지금 해봅시다. 이론서 1권 어디냐면은 페이지 361쪽에 여기 로마자 표기 일람표라고 있어요. 알겠죠? 로마자 표기 일람표. 제가 첫날 주는 과제예요. 첫날 주는 과제. 이렇게 한 번 외워놓으면은 두구두구두구 써먹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거 뭐 공부하는 게 맞죠. 당연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규칙 같은 거 알려줄 텐데 일단은 외워요. 어디서부터 있냐면은 361쪽부터 거기 뭐냐 362쪽까지 일단 외워. 일단 빨리 외워. 물론 보면은 일단 고구려 백제 할 때 신라 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신라는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맞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신라는 이렇게 적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규칙을 외우고 정리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알겠지? 나중에 잘못된 것부터 많이 정리합시다. 문정호 할 때 정을 이렇게 적는 일은 없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 로마자 표기법 1람표 요거 보시면 돼요. 일단 외워. 알겠어? 외워 일단. 예쁘게 집에 가서 종이에나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 공부하는 책상에 포지션 있죠? 벽들이나 이런 데 있지? 빨리 붙여. 일단 외워. 물론 이러면 또 이제 욕 날라와요. 오늘 저녁에. 아니 나 로마자 표기법 배우지도 못했는데 왜 외우라고 하느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치?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빨리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러한 일단은 먼저 하면 되는 숙제들을 이번 주도 주고 다음 주도 주고 계속 줄 거예요.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이번에는 9급인가 7급인가 한 문제 나왔어요. 이번에는 나왔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시면 좋냐면은 자기 이름들 한번 이 로마자 표기법들 한번 써보시고 물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 규칙이 있지만 그건 일단 나중에 본인이 만약에 짱구가 있으면 좀 독학할 수도 있겠지. 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것들 뭐 광화문, 이제 북한산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도 알려줄 거고. 빨리 외우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요거 한번 벽에다 붙여놓고 보면서 집에 갈 때 지하철 타시는 분 있죠. 지하철 타시는 분들. 지금 가시는 역은 무슨 뭐 광화문 할 때 거기 옆에 다 로마자 표기 붙어 있죠. 그거 같이 보시면 공부가 2배로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 않고 지금부터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시는 분들은 한 3주면은 자기가 집에 여기 출발해서 대방부터 집에까지 가는 로마자 표기는 다 스스로 공부하게 돼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표기만 외우면 나머지를 다양하게 모두 쓰는 것이죠. 이렇게 적은 양의 노력으로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두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외웁시다. 그리고 이제 실용국어로 들어가죠. 실용국어. 아직 1권이 안 끝났지만 문장 이런 걸 어법이라고 그래요. 어법. 시험에 잘 내요. 단어 선택, 문법과 의미의 오용, 오용이라는 것은 잘못 썼다는 거, 문장 성분의 오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 기본서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순서는 좀 상관없지만 표준 언어 예절, 뭐 호칭어, 지칭어, 기본적인 언어 예절 사용 뭐 이런 것들. 언어 예절 사용. 선생님 이거 국어 선생님 이거 가르치십니까? 저도 대학 전공할 때 표준 언어 예절 공부 안 해요. 내가 무슨 인사말, 호칭어, 지칭어를 대학 때 왜 배웁니까? 국어국문학과 나온 사람이. 하지만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와요.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뤄야 되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인사말 이런 것들을 그럼 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초등, 중등, 저학년 과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어 안에도 포함이 돼요. 이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하나 외웁시다. 노노노노노노 인사말. 인사말. 발음도 인사말. 인사말이 아니라 인사말. 친구들과 인사말을 나누는 것이죠. 어르신께 인사말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비문학. 비문학. 요거는 미리 하나 알려줄게요. 여기는 학원에 무료는 아니다. 특강이 있는데 현재 지금 프리패스 등록한 학생들은 특강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뭔지 설명해 줄게요. 돈 내지 않아도 돼요. 책은 필요하겠죠. 책이 뭔지도 이따가 설명합시다. 지금 최근에 공무원 시험은 이쪽하고 이쪽이 두드러져요.
비문학 잠깐 스킵해놓고. 여기 어휘. 봐봐. 비문학. 그 다음에 어휘. 자, 봅시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자 성어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전공 과목이요. 없겠죠. 국어국문학과 들었는데 누가 한자 성어를 전공 과목에서 배웁니까? 당연히 속담, 관용어, 한자 이런 것들은 국어국문학과 전공 과목 아니에요. 하지만 수학능력 시험에는 최근엔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한자 성어, 속담을 냈고요. 지금도 한자 문제는 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보면은 국어라는 것을 두고서 국어 시험이 뭐가 있을까요? 큰 시험들이 대표적인 건 당연히 수학능력 시험이겠죠.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국가적인 단위죠. 또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같은 부류지만 그래도 좀 괴가 다니니까 사관학교 시험이 있어요. 사관학교 시험. 이번에 우리 7급 문제에 보면은 사관학교 시험의 문제가 일부가 똑같은 게 좀 나와가지고 내년 2023년 대비에는 사관학교 시험 기출문제도 몇 개 다룰 예정이에요. 뭐 사관학교 시험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걔네들이 갖다 썼어요. 그냥. 컨트롤 CV 했죠. 당연히 뭐 있어요? 일반 공무원 시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그치? 그리고 우리 군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은 크게 봤을 때 공무원 시험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수학능력 시험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국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만들려는 평가 매뉴얼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 빼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군무원 시험에는 평가 목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평가 항목 매뉴얼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 저는 그런 말 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군무원 시험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번 시험에 보면은 비문학하고 뭐가 나왔다. 아까 표로 말해줬죠. 내년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행정학이 좀 사람 열받게 했죠. 많이 열받게 했을 거예요. 제 국어를 가르치는 과목에서 입장에서 비추어 본다면 내년에 그렇게 미친놈처럼 나올 것인가? 몰라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바닥에서.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공무원, 특히나 군무원 시험에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 목표와 평가 항목 매뉴얼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말한 건 없어요. 그냥 막 내는 거거든요. 솔직히 어떨 땐 또라이같이 낼 때도 있는데 나는 시험 문제가 이상하고 개지랄 같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개지랄 같은 문제라고 말하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우리는 붙기 위한 사람이지 그 시험 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 개 같은 시험을 갖다가 90점, 80점 맞았으면은 내가 이상한 거지. 왜냐면은 붙으면 그만인 거니까. 심지어는 이상한 시험에서 50점 받았는데 붙었어. 그럼 내가 잘한 거지. 운 좋게 붙었으면은. 그렇잖아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딱 하나 정해진 건 뭐였냐면은 알아두면 좋아요. 공무원 시험의 목표이자 우리 군무원 시험의 목표는 특히 더 두드러진 게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이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뭘 중요시 여겨요? 어휘. 무조건 내요. 고유어 이런 거 섞어가지고 한자어 섞어가지고 한 3문제 정도. 한자 문제는 직접적으로 한 문제 내지 2문제지만 간접적으로 4문제 정도 엮여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뜨고 있는 거 뭐 있냐면은 그 화법, 말하기, 대화 상황. 이번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대화에 격률해가지고 공손성의 원리가 나왔어요. 또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이번에 군무원 시험에서 대략 나온 거 비문학. 근본적으로 글을 읽을 줄 알고 글을 읽은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지 말길 알아듣죠. 이거는 군수직이라고 데려왔어. 정보직이라고 데려왔는데 이 새끼가 시험은 잘 봤는데 글을 못 읽어. 문서를 못 읽어. 해독 능력이 없어. 그러면 거기다 써.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이런 식의 어휘와 어딨어? 이런 식의 비문학이 많이 출제가 돼요. 어휘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할게요. 한자 하세요. 하지만은 비문학은 제 과목에서는 특화된 부분이 따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얘 꼭 해라. 꼭 해라. 나 눈 보고 얘기해. 꼭 해. 나 다 눈에 담았어요. 온라인. 그치? 다 담았어. 꼭 해야 돼. 한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줄게. 그 이제 문학.
먼저 문학 이론, 뭐 예를 들어서 수사법, 은유법 2020년 출제. 그다음에 뭐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다. 사는 존재가 아니다. 대유법 이번에 2022년 문제. 2021년도에는 뭐예요? 직위법 나왔나? 그렇죠? 수사법. 문학 이론. 이번에 문학 이론 이거 문학사 이번에 문학사 안 나왔어요. 이번에 문학사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작품 지문 읽고 이해하는 거. 이번에 김광섭 시인의 시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최인훈의 광장 또 나오고 나왔던 게 계속 반복해서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나왔죠. 이번에 고전시가. 고전시가에서 뭐 3인곡 또 나왔죠. 3인곡이 2020년에 출제됐다가 한 해 쉬었다가 2021년에 또 출제가 됐어요. 여기는 제가 무료 강의도 올려주고 고전 소설도 내고 그렇지. 소설도 내고 이런 것들. 많이 내죠. 여기서 최소한 5문제 정도는 내죠. 포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는 이 정도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이렇게 먼저 문법을 많은 시간 공부를 좀 하고 문법, 어문 규정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용국어라고 해서 문장 다듬기, 그 다음에 표준어의 화법, 그 다음에 뭐 있어 비문학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휘 외워야 되고 한자 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세계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공무원 국어의 그 시험 방향이다.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이번에 그 뭐지? 3인곡 나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고전시가 좋아해요? 앞으로 좋아하시게 되면 좋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예술의 세계 보면은 예술의 세계 여러분들 뭐 좋아해요? 문화예술의 세계. 음악 듣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음악이라는 게 멜로디만 듣는 게 아니라 가사도 좋잖아요. 가사도. 그치, 가사. 또 뭐도 있어요. 이야기 좋아하죠? 가서 극장 가서 영화 보고. 그거 못 봤어야지. 탑건 매버릭 못 봤어요. 범죄도시도 못 봤어요. 바빠가지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죠. 스토리의 세계. 또 뭐가 있어요? 스토리하고 그냥 음악을 그냥 짬뽕 시켜놓은 게 뭐 뮤지컬. 그거 좋아하시죠? 옛날 사람들도 다 좋아했어요. 노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뭐 나왔어? 송강정철 선생의 3인곡 또 나왔죠. 그리고 그 중에 3인곡 문제가 이제 보면 기존 보신 분들 알아요. 거기다가 시조 4개 붙여가지고 주제가 같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그게 뭐 논란이 있니 없니 해가지고 카페들 보면 난리 났어요. 이의 신청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의 신청도 많이 했는데 그 강의에서 얘기했죠. 얼토한 만대도 안 얘기해. 이의 신청하지 마라. 그 시간에 면접 준비해라. 이의 제기가 1%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문학을 외워서 푸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강의 좀 보세요. 유튜브입니다. 기출풀이라 말하는 거예요. 기출풀이. 그래서 1년의 학습 과정은 기초 기본 과정. 요게 보면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제가 설명해 놓은 것처럼 요게 8월부터 11월까지. 그 다음에 심화 이론 및 문제풀이 과정이 12월부터 그 다음 해인 1월까지 2달, 넉 달, 2달.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여기는 군무원 국어 기출문제풀이에요. 얘가 지금 보면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상문제 동영모의에서 풀이는 5월부터 시험까지. 그치? 보통 종강은 보통 6월 말이나 이때쯤 해요. 시험이 보통 7월 중순이면 6월 말 정도쯤에 종강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시험 끝까지. 시험이 언제 볼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1년 과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변동사항은 있어요. 변동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험이 뒤로 한 달이 밀려버렸어요. 그럼 요 사이에다가 뭘 하나 끼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럴 일은 전혀 없는데 추가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군무원 시험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8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친구가 만약에 12월에 추가 채용을 해. 그게 다 공고가 났어. 그럼 기본 이론 한 바퀴 돌렸잖아. 그때 이제 2019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죠. 시험 볼까요 말까요? 접수해라. 무조건 해라. 해라 다 하는 게 하는 거지. 그래도 기본 이론 한 바퀴 돌렸으니까. 실제로 그중에서 상당수 합격자도 나왔고 그때 합격점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특강 과정이 생기기도 해요. 특이한 경우는. 근데 이번에 특별 채용은 있을 리가 없고 추가 채용은 있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뒤로 한 달이 밀리는 경우는 간혹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별로 그럴 일도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과정은 이렇다. 그래서 이제 기초 기본 이론 과정에서 배우는 게 여러분들 야야야야야 요거 알겠죠? 얘는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당연히 기본 이론 강의 요거 기본 서고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비문학하고 고전시가 책을 제가 따로 낸 것은 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서포 김만중 선생의 뭐 할까요? 구운몽 들어봤어요? 제목 구운몽. 얘는 1번 가사다. 얘는 2번 고전 소설이다. 3번 얘는 고전 시가 중에서 시조이다. 당연히 답은 2번이죠. 이런 식은 문학사를 공부한 지식형 문제. 지식형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구지가, 그 다음에 이거 뭐 서동요, 아니면 또 뭐 있어요? 뭐 서경별곡 이런 거 놓고서 시대별로 순서 맞추기. 이런 것들은 지식형 문제. 옛날에 이런 거 되게 좋아했다가 요즘에는 줄었긴 하지만 가끔 내요. 안 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고전시가 하나를 딱 준 다음에 얘의 주제는 뭐냐? 글쓴이의 중심 정서는 무엇이냐? 소설을 지문을 준 다음에 밑줄 친 A 부분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은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뭐예요? 해석 능력의 문제죠. 요즘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그런 것들을 다량 냈어요. 그러다 보니 얘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전시가 해석하는 능력. 알겠죠? 오늘 이것까지는 권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조그만한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을 읽은 다음에 중심 내용 찾기 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는 있거든요. 요거 어디냐? 요 특강 있거든요. 요 특강은 여러분들 혹시나 이 강의를 지금 보면 6개월 패스나 3개월 패스로 보는 사람은 무료로 안 열리겠지만 현재 지금 여러분들 프리패스 현장 강의생들은 이 특강을 전부 다 무료로 들을 수 있게 열어주었어요. 하나 얘기하는 거는 이 책은 사야 돼요. 절대로 책 사라는 게 아니라 책 사라는 얘기가 맞긴 맞는데 책 장사가 아닌 게 지금 8월부터 내년 6월, 7월까지 공부를 할 거면은 여러분들 기본서 3권만 공부할 게 아니죠. 다 사게 되고 여러분들의 다음 수순은 뭐냐면은 이거 다 풀었는데 저 뭐 하면 되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작년, 재작년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 책 다 사서 풀었는데 이제 뭘 공부할까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거 기본서 3권 사서 공부한 다음에 합격하려고? 그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책장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 무료 강의가 올려져 있거든요. 요거 대단히 어렵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본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강의를 듣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거든요. 한번 이번에 이렇게 삼아보면 좋겠죠. 말로 할게 그냥. 이번에 2022년에 치렀던 시험 군무원 국어시험 9급이나 7급이나 아무거나 그냥 다운받아서 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 거 해설지 다 올라와 있어. 홈페이지 다 올라와 있거든요. 해설지나 아니면 거기 그냥 해설 강의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중에 비문학이라고 선택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걔 한번 이러네 저런 애를 한번 보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요거 무료 강의 하나 두 개라도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시간이 있죠 지금은? 여기는 당연히 얘도 홈페이지에 무료 강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책만 사면 되고 뭐 여러분들 뭐 기간에 한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뭐 문정호 선생 무료 강의 신청만 하면 넣어줘요. 그래서 보면은 뭐 누항사나 들어봤어요? 혹시 관동별곡 이런 것들 해석 강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아요. 플러스 알파는 제 유튜브에도 있어요. 정호는 국어왕 유튜브에도. 절대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 많은 공부를 다 해야 되나요? 자, 다 해야 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참고로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강의를 무료로 막 올려주겠습니까? 미쳤어요 내가? 또라이도 아니고 거기다가 혼자서 무료 재능 기부한 건데 미쳤습니까 내가? 도움이 되니까 올렸겠죠. 꼭 들어야 하나요? 정해진 건 없어요. 안 듣고 붙으면은 괜찮은 거야. 들었는데도 떨어지면은 안 괜찮은 거지. 그치? 다만 들었을 때 붙을 확률이 높아가겠죠. 내 해줄 수 있는 말은. 그치?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기초적인 거 보면은 예습, 수업 듣고 복습이죠. 과연 예습을 왜 할까? 예습을 왜 할까? 복습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2시간이 좀 안 되게 1시간 반 동안 지금 이 OT 떠들었잖아. 내가 떠들은 거 한 3문장으로 말해볼 수 있어? 사람은 뒤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핵심에 인상 깊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복습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교육공학원에도 있는 거니까. 예습을 왜 할까? 예습을 왜 할까?
사람은 선택적으로 들어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맞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담아가는 것, 심지어는 내가 듣는 것 중에서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은 선택적으로 담아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나는 내가 외모가 조인성처럼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책 다 읽고 알아서 할 거지. 여학생들은 잘할 거예요. 생긴 게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잘 안 하는 거지. 남학생들이 그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 새끼 왜 이렇게 잘생겼어.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이게 그런 게 있죠. 예습을 왜 할까? 예습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고 오면은 내가 하는 말이 10 중에서 하나 들릴 게 2개 들려요. 왜냐면 아는 것 사이에서 도우기 때문에. 예습은 본 수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예습이에요. 그러니 항상 학원에 조금만 일찍 오셔가지고 강의 계획 다 정해져 있잖아. 강의 노트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다음 주에 뭐 할지 다음 주부터 써줘요. 프린트 여기 다 올려져 있잖아요. 절대로 늦게 오지 마시고 일찍 온 다음에 한 번 보고 수업하고 그것만 잘 지켜도 어렵지 않게 붙습니다. 제 과목인데. 자, 안 해도 돼요. 하지만은 도움이 되니까 올려놨으니 오늘은 집에 가서 또 막 신나게 들어보고 막 시간 다 쏟지 말고 봤더니 무료강의가 이런 게 있네. 그 다음에 요 비문학도 특강이 몇 강이 있네. 대충 시간 계산해가지고 이렇구나. 그럼 내가 언제 볼까? 지금 볼까? 나중에 볼까? 이렇게 계획도 좀 세우시고. 아마 오늘 가서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증받는 건데 인증도 중요하죠. 2개 인증하죠? 노트북 하나하고 스마트 기기 인증하는데 노트북 인증한 다음에 스마트 기기는 태블릿으로 할 거야? 폰으로 할 거야? 이것도 중요하죠. 저는 앞으로 분명히 말할게요. 집에 갈 때 지하철에서 공부할 것들을 많이 줄 거예요. 많이 줄 거예요. 가급적이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줄 겁니다. 집에 갈 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텍스트로, 프린트로. 보통은 학생들이 프린트를 찍어가지고 PDF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면은 또 하나의 인증은 나는 태블릿을 추천합니다. 태블릿 기기를. 이러면 또 이제 욕먹지. 나 태블릿 없는데 무시하냐? 기초 기본 이론 과정은 이렇게 진행해요. 그리고 추가로 플러스 뭐다? 강의 노트. 제가 하나 하는 얘기는 작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재작년 수험생, 그러니까 작년 수험생들이 이번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재작년 수험생들이 재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나머지 뭐 이 책 강의 노트는 다 재행놨고 그대로 써도 됩니다. 하는데 제가 요거는 타협이 없이 딱 2가지만 얘기할게요.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나오는 기출풀이집. 이거 이제 새 버전이 나오겠죠. 이게 기출풀이거든요. 군무원 국어 기출문제집 딱 2개.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하고 군무원 국어 기출문제집은 새로 사셔라. 나머지는 다 옛날 거 그대로 봐줘도 된다. 요거는 좀 이제 딱 원칙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 얘는 강의하고 얘는 강의하진 않아요. 얘는 강의하고 얘는 강의하지 않는데 얘는 뭐 일단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문제하고 이론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요거 올해 개정 작업이 좀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개정 안 해가지고 재작년 거 그대로 써도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개정 과정이 좀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만큼 개정할지 모르겠는데 작년 책으로 무조건 나는 봐야 된다. 금액이 너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는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개정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이 내용이 없으면 수업을 못 듣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 부분을 파일로 올려는 드릴게요. 도움이 되도록. 하지만은 이번에 개정 과정이 있어요. 아마 좀 답답하신 분들은 돈 주고 사야 될 것인데 이게 없으면 강의가 진행이 안 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는 할게요. 그리고 얘는 강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얘는 테스트 문제 모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아직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OX 테스트만 줬지만은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제 강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주간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그 주간 테스트를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더 사서 공부하는 건데 조금씩 언급은 됩니다. 심화 과정에 들어가는 거. 이거 2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책을 볼 수 있게 배려는 할게요. 근데 개정 과정은 좀 있습니다. 가다 보면 여기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출판사 거기 부장님 계세요. 조금만 되게 무서워요. 엄청 무섭거든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개정하실 건가요? 그래서 개정 생각이 없는데 했더니 하셔야죠. 2마디에 무너졌어요. 안 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1월 초순 정도 되면 나오겠죠. 책이 초중순 정도 되면. 그렇죠?
아이, 요거. 그리고 여기 중에서 이제 기출풀이 과정. 얘는 강의하는 책이고 1년의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얘예요. 얘는 아직 개정이 안 됐죠? 이제 아마 얘는 개정하게 되면 언제쯤 나올 거냐면은 예상상으로는 한 9월 초순 정도 돼야 나올 거예요. 얘는 일찍 낼 필요는 없으니까. 군기잡기로 해서 군무원 국어 기출문제 잡기. 얘는 새로 사야 돼. 얘는 다른 거 몰라. 얘는 무조건 새로 사야 돼. 얘는. 알겠지? 무조건 새로 사야 돼요. 그리고 얘는 군무원 국어를 제외한 타직열 문제 전부 다 묶어놓은 기출문제예요. 얘는 강의하지 않고 얘는 안 사도 돼요. 하지만은 이거 안 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형모의고사. 군무원형 동형모의고사이기 때문에 25문제. 얘는 개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도움될 수 있게 파일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돈 받는 책이 아니고 요건 나중에 이제 합격해야만 되는 거. 합격해야만 볼 필요가 있는 책. 군무원 면접왕이라고 그래서 다 제가 쓴 거예요. 제 이름이죠. 여긴 이름이 없지. 요거 이제 군무원 면접,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 기출 질문에 대한 것이니까는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마 이달 중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면접 캠프가 있거든요. 거기서 학생들이 들고 다닐 것이고, 요 책은 학원에서 이제 나눠주는 책이에요. 아마 설명회 같은 데 오셔가지고 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안 받으신 분들은, 아니면 이건 돈 받는 게 아니니까는 학원을 통해서 미리미리 챙겨 받으시면 좋을 거예요. 군무원이란 무엇인가 가이드북, 그 다음에 면접, 최종 합격,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또 뭐냐면은 면접 기출 질문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당장은 필요는 없는데, 뭐 나중 되면은 다 제가 받으라고 얘기해줘요. 갖다 놨으니까 좀 갖고 가라. 돈 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집에서 뭐 특별히 할 거 없고 끄적끄적 하시는 분들은 받아놓고 한번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거 할 시간에 로마자 표기법 외워. 알겠지? 그거 할 시간에 비문학 강의 하나만 들어봐. 만약에 들었는데, 이렇게 어차피 그 책은 사게 될 거니까 들었는데, 아, 여기서도 얼굴이 그지같이 생겼네? 해도 한번 들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니까.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 싹 다 외워. 다음 주 여기 왔는데 자기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못 쓰면 문제 있는 거야. 알겠어요? 물론 규정이 있다 그랬어. 규칙은 설명을 해줄게. 집에 가면서 일주일 동안이니까는 지하철에 있는 거 보면서 가요. 명동, 종로. 알겠어? 보면서 가세요. 어머님, 아버님 고향도 한번 써보시고, 제주도, 제주 한번 보시고, 그거 하나만 알아도 한 문제가 금방 보여요. 그래서 학습 과정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아마 이제 쉴 겁니다. 놓고 보자. 지금 필기 준비하시는 거죠? 이따가 제가 끝나게 되면 아마 5시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 가고 오늘 자기소개서 첨삭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첨삭해줘야 돼요. 유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첨삭해주는데, 모든 공무원 시험이 마찬가지지만은 군무원 시험도 2019년 개정이 돼가지고 2020년부터는 이제 1차 필기에 합격을 해도 면접을, 옛날에는 면접으로 들어가게 되면 필기 점수가 제로가 되고 면접 시험으로 100% 환산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최종 합격을 하려면은 면접에서 면접 50, 필기 점수 50이 반영이 돼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아까도 했던 거. 시중에 떠도는 1차 합격 컷을 몇 점으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A 기관에서 국방부 군수를 만약에 75로 본다. 라고 하면은 75에서 마이너스 3, 4 플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미리미리 면접 준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기소개서 써놓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75점으로 합격이 안정적이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필기 점수가 50%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필기 점수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면접장에서 면접 시험관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지만 공무원 시험 포함한 모든 면접 시험은 거기 면접 항목이 5가지예요. 인성도 보고 뭐도 보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필기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가지고 A 항목에 대해서 대답할 때 만점 받기가 쉬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잘 왔네. 뭐 오는 길에 덥지는 않았나? 자, 첫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에 어렸을 때 불우한 경험을 했다고 적었는데 이 불우한 가정은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잘 얘기하면 되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이혼하고 싶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지 5점을 받고 어떻게 말해야지 빵점을 얻고 1점을 받을까?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불우한 환경을 겪었나? 한번 말해볼 수 있겠나? 라고 할 때 내가 너한테 왜 어려운 일을 얘기해야 돼?
없겠죠. 그쵸? 어렸을 때 환경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했더니 제가요 여기 오기 전까지 연봉이 6천이었어요 라고 할 또라이는 없지. 그럼 1점 받을 테니까. 대체적으로 다 성실하게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5점을 받을까? 대체적으로 점수가 비슷해요. 그러니 면접에서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최대한 필기 점수 많이 받아야 돼. 다시 말해. 최대한 필기 점수 많이 받아야 돼. 불변의 진리야. 불변의 진리야. 나 말하는 거 좀 어눌하다.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면접하고 자기소개서가 있지만은 면접하고 자기소개서가 실제로 보면은 그다지 변별력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대학교 입학할 때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하지만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곳에서 자기소개서 한번 써봤어요? 거기 천몇백 장씩 해가지고 3개 항목 들어가죠. 그 정도 써도 그게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는 학생부에 있는 세부 특별 내용 사항들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뭐야 지도 관리하는 게 바로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고. 공무원 시험에 그따위가 뭐 있어. 그냥 300자, 350자 되는 항목 4개. 면접 시간도 실제로 10분 남짓밖에 안 돼요. 변별력이 없죠. 필기점수 무조건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시험이 3달 남았는데 3달 패스로 들어오네 있지 100일 패스. 걔네들은 컷만 봐. 나한테 하는 얘기지. 선생님 제가 차량 준비 중인데 이번엔 그 컷이 안 나올 건데 국어 50점이 목표예요.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하면 난 얘기해요. 나는 학교 선생이 아니다. 나는 인성이나 품생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이 아니라 점수 올려주는 학원 선생이다. 50점이 목표인 사람에게 학원 선생이 내가 해줄 말은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최대한 많은 점수 받으세요. 최대한 점수. 꼭 하는 얘기. 그럼 자 면접하고 자기소개서 잘 써가지고 클릭했어. 발표 날 클릭했어. 축하드립니다. 군무원 일반 군무원 9급시험 정보지게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만세하지. 집안 식구들 다 치킨 먹지. 그럼 합격한 거야? 내가 아까 그랬지. 학원에 등록해서 내가 너무 오버하나? 학원에 등록해서 앉아있어도 제일 데려오는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친구가 다리 떨고 있으면 학원 바꿔야 되잖아. 공부 잘못된 거잖아. 면직부터 해가지고 발령 1년 늦게 나오고 발령 받았더니 엄청 많은 변수가 있어요. 나는 다 마음에 들어. 위치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드는데 오자마자 직장 상사 새끼가 넌 왜 왔니? 여자애가 할 수 이지랄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 가서 첫날 근무해봐야 합격인 거예요. 난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다는 얘기라고 봐. 중요한 거는 끝까지 깨어 있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 올 때까지 로마자 표기법 다 외워와. 다 외워와. 또 오늘 질문 온다? 분명히 온다? 너는 왜 가르치지 않는 걸 나한테 외우라고 하느냐고. 이게 사람 정신이냐고 이게. 이걸 못하면 뭘 하겠어. 그렇지 않겠니? 할 수 있어요. 이거 외워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거 외운 다음에 지하철 타고 보면은 거기 보면은 여기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지역용 표기는 철저하게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요. 그런데 우리 지나가다 보면 제가 이거거든요. 성신여대가 있거든요. 성신여대는 기본적으로 성. 그 다음에 이걸로 써야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요. 성신여대는. 숭신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얘도 고유명사지. 고유명사는 지 맘대로 쓰대로 되는 거지. 하지만 지나가다가 광화문역, 독립문역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름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정해진 이름인 거죠. 그런 것들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벌써 2개 배웠잖아. 로마자 표기법 중에 2개 항목. 자기 이름은 멋대로 써라. 하지만은 일반 명사 표기는 일반 표기대로 써야 되는 것이다. 외우세요? 알겠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은 이론 강의 들어갑시다. 알겠지? 잠깐 쉬었다 갈게요.